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투자 매뉴얼 제8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원룸을 언제 사야 할까? 원룸 언제 사야 할까? 매도인은 언제 급하고 아쉬울까? 이런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1강에서는 원룸의 건축법 알려드렸고요. 2강에서는 원룸의 수익률, 그리고 3강에서는 이제 집시기면 백전백승, 원룸의 매도인, 건물 주인분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대구 원룸의 히스토리, 각 구별, 중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등 다양한 지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룸을 볼 때 중요한 내용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원룸을 보고 접근할지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강에서는 원룸을 잘 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강에서는 우리가 원룸을 구매할 때 내가 가진 돈이 모자라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 투자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내용들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반복해서 보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제 강의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룸 이제 사는 것까지 왔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이제 원룸 관리라든가 파는 것까지 그런 내용까지 다뤄볼 겁니다. 오늘 내용 또 잘해보면서 말씀 이어갈 거고요. 오늘 강의도 기대해 주십시오. 원룸 투자 매뉴얼 8강 원룸 언제 사야 할까? 부제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부제는 좀 익숙하시죠? 제가 지난번 원룸 투자 매뉴얼 3강 매도인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런 부제를 붙인 기억이 납니다. 최근 대구 원룸의 상황을 보면 사실 현재 대구 부동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원룸 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이제 팔 시기가 아니고 사실은 살 시기입니다. 살 시기고,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매물을 약간은 조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가야 되는 시기인 거는 맞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우리 대구 원룸, 그리고 대구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제가 악재가 있는데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재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대출 규제죠. 대출이 사실 지난 뭐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대출을 해서 집 사라고 정부에서 이제 부추기고 그렇게 조장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있어줘야지 저희도 좋은데 확 올랐다가 또 지금은 또 확 내리고 이러니까 분위기가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출 규제는 이제 먼저 LTV 감소. LTV 감소는 제가 지난번 제 7강에서 적정 투자금 알려드릴 때 이제 대출 어떻게 빼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LTV가 이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80%까지도 내줬어요. 근데 요즘에 70% 그리고 집이 있으면 60% 그리고 집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까지 있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출도 다 대출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금액은 뭐 20% 30%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직격탄이 DSR 시행이죠. 원래는 이제 DTI만 받는데 그럼 소득 수준만 받는데 이제는 전 대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설정해 놨는 금액까지도 이제 대출로 잡아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룸은 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비율을 봤을 때는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매수하기가 조금 힘드시다 보니까 사실 매수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었죠.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는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합건설 매너. 종합건설 매너가 들어가면 이제 부가세 10%가 그 인건비 빼고는 다 끊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으로 당연히 귀결됩니다. 시기는 2018년도 6월 27일부터고요. 6월 27일부터 허가받는 모든 다가구 주택, 우리 원룸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일부 대학가에는 뭐 다중주택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원룸과 마찬가지로 빌라도 건축법상 용어는 없어요. 용어는 없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대부분 보는 건물들이 다 종합건설면허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 종류 중에서 단독주택이 하나 남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를 안 넘는 단독주택, 뭐 1층짜리, 2층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종합건설면허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볼 때 이게 좀 직격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대구원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에 이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서 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1대1에서 0.5대1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것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땅에 나오더라도 부지가 나오더라도 집이 안 되는 것들은 업자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근데 9가구, 10가구를 넣어도 주차를 5대만 해도 되니까 원룸 위주로 넣으면요. 투룸 같은 경우도 좀 작은 걸 넣으면은 30제곱미터를 안 넘게 할 수 있거든요. 확장돼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집 안 되는 것들도 집이 다 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원룸 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2019년 8월 26일 날짜로 매일신문에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짜리 30제곱미터 이하짜리 가구도 0.5대 1에서 1대1로 적용을 하도록 이제 바뀝니다. 현재는 대구에서 확정해서 이제 발표한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입법예고라든가 그다음에 조례 규칙 심의라든가 그리고 시의회 상정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2020년도 초, 뭐 내년 초쯤에서는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신축 원룸의 공급이 더더욱 힘들 겁니다. 더더욱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축 건물들을 지으면은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대구 부동산 위축으로 인해서 매매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수익이 더 안 나오니까는 이제 더더욱 더 매매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악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지금 살 시기긴 할 시기인데 이제 이것도 다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저희가 뭐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근데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뭐 신축 건물들일수록 그리고 구축 건물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사실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매매는 기본적으로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심리 게임이 뭐냐면 누가 더 급하냐 싸움인데 뭐 짐짓 뭐 뒤에서 난 안 급하다 뭐 안되면 말지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실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었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죠. 2010년대 초반을 지나서 중반까지 대구 부동산이 화랑세에 들어갔을 때 아파트 가격이 막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가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금액으로 좋은 매물을 개달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먼저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업자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금방 새 집을 짓고 따끈따끈한 상태가 되면 금방 출생신고를 해버리면은 업자분이 당연히 좀 욕심을 냅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보다는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뭐 준공나고 뭐 한 달, 뭐 길어도 석 달 이렇게 받다면 요즘에는 한 6개월, 뭐 길면 한 1년 정도 이걸 지나버리면은 사실 업자분이 마음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안 사고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원룸은요. 똑같은 매물이 절대로 없습니다. 똑같은 매물이 절대로 없어요. 바로 옆집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뭐 같은 업자라 하더라도 땅 모양이 다를 거고 같은 업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설계 사무실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제 안에 집 구성이라든가 집 외관이라든가 내관이라든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은 똑같은 건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먼저 팔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건물이 마음에 드시면 70% 80% 마음에 드시면은 그때는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00점짜리 매물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일반 개인분이 이제 매도인일 때, 요럴 때는 이제 매입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축 건물들 소개를 하면서는 이분이 언제 얼마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 복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원가입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제 내가 우리 원룸을 사고자 하는 분께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이 금액에 이 금액 들여서 원룸을 샀다면 얼마 정도까지 팔 수 있을까? 물론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자분이든 일반 개인분이든 손해보고 파는 건물은 100채에 한 채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물론 뭐 싸게 사야 되겠지만은 업자분은 주인분은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좀 절충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 어려워요. 특히 상가나 상가주택에 보면 양쪽이 평행선을 급격히 달리죠. 파시는 분의 눈높이와 사시는 분의 눈높이가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거래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 상가를 사실 분들은 보통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눈에 안 차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점짜리 매물을 찾으시는 거죠, 사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원룸처럼 주택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매매 희망가를 얘기하는 거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저희 부동산에서 다 물어봅니다. 먼저 파시는 분한테는 사장님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호가가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꼭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매도인 분들은 뭐 말 받아주면 좋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사시는 분도 사장님 이거 건물 마음에 드시면 얼마 정도면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분위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좀이라도 뭐 싸게 사면 좋지 뭐. 이래가지고는 박수를 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양보를 합니다. 파시는 분은 늘 이번에도 싸게 팔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사시는 분은 이번에도 조금 더 주고 샀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셔야 매매가 성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매도인분들, 매수인분들 어려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8강 원룸 언제 사야 되는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 참 좋은 내용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원룸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원룸을 사고 나면 정말 중요한 이제 원룸 관리가 있죠. 결과적으로 원룸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지 나중에 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강의, 좀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